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오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고 최근에 국내 증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좀 더 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거래량은 뭐 굉장히 저조하고. 네. 외국인도 어제 우리 방송 중에는 뭐 한 7, 8천 개 선물 파는 것들만 예. 네, 또 이렇게 대사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제 또 오늘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다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고. 단순히 가격 메리트가 부각돼서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또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있겠고. 추이는 좀 봐야겠네요. 예, 바이오 쪽도 사실 궁금하고요. 뭐가 이렇게 받쳐주는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제 뭐 그쪽에 저쪽 바이오 쪽 근무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내년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보던데 법적으로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살짝 뭐 움직이나 싶기도 하고.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 못 가는구나. 근데 뭐니 해도 또 반도체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쪽이 좀 올라줘야 체감 지수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빨리 우선 2,700부터 코스피 2,700포인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도체가 가야. 그것도 반도체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말이죠. 예. 바깥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할 일이 많네요. 할 일 많죠.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어때 휴정이 되었고 네. 이제 9월 맞이 하다 보면은 뭐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최근 한 3년은 9월이 안 좋았다 보니까 또 9월 앞두고 걱정스러운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 1년 중에 제일 뭐 부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뭐 JP 모간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슬쩍 연준이 금리 인하해도 뭐 주식시장 안 좋을 수도 있다 해서 하긴 하는데 이쪽은 이런 얘기 저쪽은 저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9월 맞이하면서 우리 이재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장을? 일단 뭐 9월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네. 뭐 18일 날 우리나라시가 18일 발표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9월에 네. 거기에다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초점을 둘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10월 그러니까 중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중간에 있을 건데 네. 그 전까지는 뭐 지수는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좀 줄일까요? 아니면 추석 전에 담고 갈까요? 물으시면 누가? 보통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 전략을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도 수익이 나야 현금을 확보하고 네. 손실이 나는 종목을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손실난 종목들은 이재무 대표가 잘못하신 건 없었죠? 네네. 네, 제가 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말들이라서요. 예. 네. 일단 손실난 종목은 무조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현금 확보하자는 전략은 수익이 난 종목이 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챙겨두는 전략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긴 연휴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좀 증시가 막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을 되살리시면서 그냥 안정성을 약간 추구하시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오랜 기간 투자 이제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좀 안정성을 좀 더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늘 하는 얘기인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기대 수익을 좀 높이기보다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추석 그 연휴 이전, 그러니까 FOMC 회의 그 발표 이전까지는 좀 지수가 고만고만할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섹터 간 순환. 네네네. 네. 그래서 지수 자체도 2,700 이제 전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크게 밀리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어제 아주 뭐 유난히 2차 전지 쪽에 다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갖다 좀 이렇게 플러스로 돌리고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이제 반도체는 조금 부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700포인트에서 위로나 아래로나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니 이것도
일견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선물 같은 게 다 지수 갖고 만든 선물이니까 기초자산이 외국인들은 또 저 양매도 걸어 놓으면은 프리미엄 짭짤하게 챙기겠어요. 그래 우리는 완전 가두리장. 그 뭐 2,700 근방에서 멀리도 못 가고 위로 가면 또 받치고 밑으로 가면 또 받치고 하는 가운데에 뭐 이제 섹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장이 되면은 참 그거 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우리 장 먼저 하고 미국 또 뒤에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밸류업 얘기가 9월쯤 나오면은 뭐 이제 지수도 나오고 뭐 등등 했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보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없어 보여요. 그 지난 그 2월부터 해서 네.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예. 이제 탄력을 좀 모멘텀으로 이제 좀 작용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네. 이런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좀 그래도 좀 모멘텀 측면에서 탄력을 좀 받아왔던 거죠. 주가 이제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점에 와서 보시면은 그렇게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정부 뭐 정책이라 하는 것들이 크게 뭐 영향을 엄청나게 줄 정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온 것들은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9월 달에 나올 만한 것들은 크게 뭔가 좀 기대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인덱스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ETF 형태로도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네. 수급적인 요인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대로 좀 8월 달에도 잘 좀 버텨왔던 것들은 그런 이제 일부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기업들이 그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그 주주 이제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들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치 일부 있을 것 같고 지수를 지금 구성하기에는 좀 종목 수가 이제 부족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발표한 기업과 발표를 예고한 기업들을 이렇게 숫자를 합쳐도 30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다시 지금 뭐 코덱스 200 지수를 구성하듯이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종목 이런 정도의 그냥 구성 종목이 돼버리면 사실은 지금 있는 거하고 큰 의미가 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차별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뭐 개별 종목이나 섹터로 봤을 때는 일단 저 K 밸류업 지수 이제 구성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적으로는 그 수급적으로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사 내용만 봐서는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갖다가 이미 공시한 데가 뭐 현대차나 키움증권 등등 회사는 9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고 계획을 예고하겠다. 그 공시한 쪽이 뭐 한 16곳. 그게 뭐 LG나 뭐 KB금융, 뭐 KTNG 정도로 하는데 그래봐야 25군데입니다. 지수 니케이 225 하는 게 니케이 니혼 계좌의 신문사에서 225개 우량주 종목을 가지고 만든 거고 S&P 500이 500개 갖고 한 거고 뭐 러셀 2000 같으면 뭐 2000개 종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코스피 200도 200개 종목인데 그럼 적은 감 따져볼게요. 다우지수 30개, 뭐 닥스 30, 30개, 프랑스 CAC 40, 40개. 우리 그러면 밸류업 25? 야, 기업들도 진짜 너무 협조 안 하네. 아니면 뭐 서로 뭐 정부하고 뭐 의논도 안 했거나 25개가 뭔 놈이 지수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이제 구성 종목 수 너무 적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지금 예. 시장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표를 안 한 기업들도 이제 막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200 지수랑 뭔 차이가 있냐? 뭔 차이가 나느냐 예. 이거죠. 의미가 예.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이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더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게 자율성을 좀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죠.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는 못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했어 하는 거고. 우리 학창 시절부터 겪어봤지만 자율 학습이 잘 됩니까? 네.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해야 저 뭐 좀 단어라도 외우지. 예. 적절한 비유네요. 아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재모 대표님 이렇게 공격하죠? 공격한- 정민 앵커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이재모 대표님 뭐 아니, 잘못한 공격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 네. 계속해서 뭐 박스권인데다가 주도주도
뭐 어제는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알 수 없는 시장이니까 네. 이렇게 좀 속마음이 그렇게 나온 거죠, 뭐. 네. 일단 저도 이제 예.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급락장을 맞아서 예. 이제 그리고 한 달간의 전 2주, 그다음에 최근 2주 이렇게 제가 의견이 달랐을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다시 또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예. 계속 헷갈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 자리를 뺏길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밀릴 구간은 아닌데 어제 유독 또 9월 첫 거래일인데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2차 전지를 담을 때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했고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이제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맞습니다. 퓨처엠. 예.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종목을 이거 비중 확대를 했나 얘기했고요. 물론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비중을 축소하라고 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사실은 에코프로비엠. 네, 네. 어제 그 기업들도 사실 올랐습니다. 오히려 비중 축소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리튬 가격이 어제도 뉴스 보니까 더 떨어졌다고 얘기 나오는데 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예. 악재 소식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그 네. 이야기들은 그냥 2차 전지를 어제 샀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제 하루로 그냥 끝날 건지 이게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점점 비중을 확대해 갈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저도 요새 확신이 좀 갖게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좀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나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쓰이는 쪽은 점점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산업의 흐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도 그 반도체가 되게 감산다고 안 좋았던 시절에도 쭉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리고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때는 사실 숫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적자가 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23년 말, 24년 상반기가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숫자 보시면 안 좋고 3분기도 좀 좋아질까 했는데 그렇게 좋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점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바닥은 진짜 확실히 가까워진 건 아닌가. 2차 전지 쪽은.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하반기에는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반기 아니에요, 하반기. 네, 그러니까 어제 일부 좀 시그널이 나온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건데 점점 2차 전지는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게 살짝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계속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비중을 확 줄일 때가 아닌데 다른 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나 이 섹터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 그것 때문에 이쪽이 좀 약해지고 그동안 약했던 쪽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하반기에 점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날 한 방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뭐 정신을 수습하는 그런 흐름인데 뭐 어쨌거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 같이 가려면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다시 또 뭐 고점을 높여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고 그 특히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하이닉스만 하이닉스는 딱 놓고 보면 유독 더 엔비디아하고 정말 상관관계가. 진짜 커플링돼서 움직였고요. 네. 제가 반도체가 정말 약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은 이번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확실히 약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반도체는 주도 섹터의 지위를 약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분기를 가장 기점으로 해서 볼 것 같고 아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0월 초순에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10월 초부터 해서 이제 말 그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발표 이후에 전망 더 좋을 건데도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반도체는 좀 약해질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결국 9만 원 못 뚫고 좀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박스권. 예, 왠지 그럴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네네. 사실 근데 업황은 내년까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괜찮은데. 네,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연간으로 오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근데도 미리 내려오는 흐름이 좀 약간 감지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반도체 좋다 소리
방송만 틀면은 여기저기서 반도체 좋다 소리 들은 지가 언젠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벌써 이제 반도체가 벌써 꺾인다 내지는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데 아 시장이란 게 참 그러네요. 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일간 차트 보면은 이거 9월 오늘 이제 미국 장 처음으로 열리면서 얘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깃발령 조정 끝내고 위로 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또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아유 지가 가봐야 얼마 가겠나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좀 헷갈려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참 시장 전망이나 포지션 잡기도 만만치는 않은 거 보이는데 요 반도체 관련해서 인텔이 요즘 조금 얘기가 되대요. 아, 예. 일부 네. 사업 부문을 파운드리 사업 부분. 그걸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제 네. 또 때마침 그 예.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 이제 시장 전망을 했는데 2분기 그 파운드리 점유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TSMC가 62.3%,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4.2%.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그래서 와. 1위 TSMC하고 삼성전자가 좀 붙을 때는 한 2배 정도, 예. 벌어지면 한 3배 이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위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이 TSMC와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이제 인텔의 점유율을 봤더니 자사 이제 물량 제외하고 나머지 봤더니 1%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일부 좀 저쪽 인텔이 약간 좀 안 좋아지면 반사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1% 가져오는 것 갖고는 예,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저 TSMC의 점유율을 이제 가져오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지금 TSMC가 워낙에 사실 견고합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좀 좋겠는데 21년도에 왜 미국 쪽에 파운드리 2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예.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나 이제 경기 산업 이런 걸 봐가지고 짓는 속도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 시점이 이미 벌써 지났어야 됩니다. 근데도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업계 흐름이나 산업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삼성도 결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여튼 삼성전자가 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려면은 뭐 인텔이 안 좋아져서 가져오는 부분보다는 좀 TSMC 점유율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인텔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이 파운드리도 안 좋지만 기존에 잘했던 CPU나 이런 쪽도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새롭게 좀 잘해보려 했던 파운드리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부를 뭐 매각을 한다.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좀 힘든 이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니까 올해 한 60% 이상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 설명 들으면서 또 주가 보면은 이거 8월 마지막 날 얘가 9.5% 올랐어요 인텔. 그 고점 대비 한 60% 빠진 상황에서 옆으로 바닥 다지면서 기다가 저렇게 8월 마지막에 이제 10% 가까운 저런 급등이 나왔으니 싼 게 제일 좋은가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 대표님 설명 들었을 때는 인텔이 희망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주가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사후해석인 게 예. 저평가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고 또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증시 격언이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고 계속 존속이 돼야만 이 가치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는 떨어져 있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가치도 물론 떨어졌겠지만 예. 그러면은 이 싸다는 인식 속에 이제 뭔가 뭐 점유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사업부 매각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마 그런 예. 게 좀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일부 좀 단기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가요? 최근에 그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박스권이고 뚜렷하게 뭐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섹터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뭐 금리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좀 계속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금리 인하 좀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것들은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좋은 이제 소식도 있었고 일부 좋은 소식처럼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은 지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쪽이 강했던 사실이었고 이 흐름이 7월부터 나왔었습니다. 저도 감지는 못했지만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좀 큰 기업들도 시총 그 큰 쪽 내에서 자금이 들어갔었던 거죠. 벌써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 흐름이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유한양행, ST팜 등등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점점 헬스케어 쪽 수급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헬스케어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번 일단 시세를 낸 것 같고요. 일부 섹터 종목이나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도 보시면은 CS 윈드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 꽤나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도 자금이 일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 광고 쪽도 포함될 것 같고요. 이미 소비재, 제가 요새 유심히 보고 있는 쪽이 건기식이에요. 아,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지면 이 건기식 이런 것부터 많이 줄인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줄였다가 다시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런 쪽 구매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다시 이제 구매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지를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 큰 틀에서는 이쪽도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기식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볼 필요 있겠고 종목군별로 좀 안 올라간 기업들이 있으면 좀 찾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얘기 중에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이 유한양행은 진짜 엄청난 성과도 나왔지만 이거는 뭐 진짜 역대급 차트입니다. 대단하네요. 8월 한 달만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49.4%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일간으로 보나 주간으로 보나 월간으로 보나 다 이제 왱왱왱 거리면서 기술적으로 사이렌이 막 울리는 와중인데 이런 거 그래도 이거 계속 막 홀딩 한다? 뭐 일단 저 단가 좋게 들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번 질문에, 하셨어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갔으니까. 네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보유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예. 그나마 뭐 다행히도 올라갔습니다. 예. 다행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있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위를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유한양행이 일단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의 모멘텀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열린 뭐 세계 폐암학회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렉나자 관련된 단독요법 뭐 그 결과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모멘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오늘만큼은 뭐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까지는 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섹터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무서운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일단 한 단계 제가 볼 때 레벨업한 흐름입니다. 살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11만 원대 계속 있다가 지금 14, 5만 원대가 올라왔으니까 예. 한 단계 올라선 느낌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유지만 잘 되면은 계속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오늘 뭐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보유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때 2주 전에 그 21일 날 그 실적 발표가 아니고 그 FDA 승인 소식 나왔을 때. 그 렉나자. 예, 맞아요. 개장 초에 뭐 16% 이상 뛰고 그날 이제 뭐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개장 초 대비 많이 상승폭 줄여서 그거 해서 음봉이 나왔는데도 이후 이거 잡아 당긴 게 이거 개인이죠, 이거. 개인들이 확
이 개인 매수세를 이만큼 만들어낸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글쎄요, 아니면 개인 매수로 이렇게 좀 올라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결국 그때만 하더라도 한 6조, 7조, 8조 됐거든요. 시총. 예.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기업이 일부 개인이 산다고 해서 올라갈 그럴 수는 없다.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렇게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강하게 좀 해줘야 그 상태에서 개인분들 같이 이제 편승을 하면은 예. 이제 좀 더 탄력도 붙고 개인분들도 이제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 한 일주일, 2주 보면은 외국인이 비중을 좀 꽤나 높였습니다. 한 19.5%대에서 20%대까지 올렸으니까 예. 외국인의 흐름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 놓고 보면은 예. 외국인이 대거 혹시 매도하는 날이 생기면은 그냥 그때 차익 실현 시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그 수급의 변동 요인으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지금은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거 차트 계속 이제 점검하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게 이게 과연 예전에 그 뭐 신라젠 같은 그런 쪽하고는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 가고 있는 그 배경이나 실체가 있고 숫자가 나오고 벌어들이는 거고 창업자의 급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 이렇게 뭔가 뒷받침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어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주가나 차트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면 이러다가도 이게 결국 그 좋은 실적과 그 좋은 펀더멘털에도 이렇게 또 흔들리는 주가가 될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애들하고. 저도 그 의견이 좀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요. S자 바이어들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올해 좀 제약 바이오 볼 때는 이제 신약 바이오 쪽도 좋겠지만 네. 워낙에 지금 금리도 높고 경기상이 안 좋으니까 예.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제약사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게 많이 들었던 거고요. 전통적. 예, 그러니까 한미든 뭐 유한양행이든 우리가 익히 들으면 알만한 제약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있고 신약 개발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금 되게 기대치가 있었는데 안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또 종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근당도 요새 봐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근당도 그러면 뭐 파이프라인이 없겠냐 이거죠. 예, 그 동안에는 좀 미진했었지만 그 돈도 벌고 있고 예. 이런 기업들이 다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올 때도 됐고 하니 이제 보자는 의견들이 일부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은 또 따라가는 종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등이 2등, 3등 계속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좀 그 제약 바이오를 지금 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헬스케어 바이오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 자체가 뭐 모멘텀이 나쁠 건 없는 거죠. 예.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좀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탐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탐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이든 또는 뭐 펀더멘탈이든 괜찮다고 하는 기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수급으로도 그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83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68포인트입니다. 뭐 양시장 뚜렷한 방향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800원.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3,2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7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7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5,300원. KB금융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0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6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섹터 흐름 굉장히 좋았죠.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0.6% 상승 예상되고요.
있고요. 호가는 18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 다시 시가총 2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만 300원, 엔캠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최저가 21만 5천 원. 삼천당작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3천 원, 휴젤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최저가 25만 9천 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뭐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도 반도체주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있어지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또 어제 뭐 흐름 좋았으니까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섹터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 결국 지수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크게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네. 지금 우리가 2020년, 21년 여름까지처럼 다 아무거나 사도 막 돈이 벌리고 다 올라가고 지수도 막 올라가고 하는 그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은 어디 걸 살려면 어디 걸 팔아야 되고 하는 그런가 봐요. 기관도 개인도.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서 네. 시장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리고 뭐 확인할 게 워낙 많은데다가 또 진짜 그 연휴가 워낙 또 길잖아요. 이번에 추석 연휴. 예. 그렇게 하니 그리고 지금 뭐 10월 1일 임시 공휴일설도 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얼핏 보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논의한다. 논의한다.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확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예. 네. 우리 그날 방송하려나? 안 하겠죠? 증시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장이 중요한 열리느냐 아니- 네, 그렇죠. 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한다고 하니까 뭐 주식시장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봐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예, 또 안 열려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그런가? 그렇죠. 예. 예,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 이런 장에서는 9월 달 뭐 사실 뭐 계절적으로 잔인한 달 이런 얘기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물론 미국하고 국내 증시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뭐 채권 쪽으로 자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낮추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라서 뭔가 내 종목은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가 네, 있죠. 네.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 간다고 놓고 보면은 네.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금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닥에 있던 종목의 섹터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표현을 하시고 수급이 비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누가 좀만 강하게 사줘도 쭉 올라오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와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찾아보면 네. 그런 이제 흐름도 나올 시점이고요. 저도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해 본 건 아니지만 9월 달이 좀 애매한 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도 마감을 줘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도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뭐 섹터나 이제 종목이 계속 뭐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버리면 다시 25년도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증시 11월 되면 대부분 25년도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 25년도 좋다고 하는 섹터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막 쏠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한두 달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고 그러면 테마주 중심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마 최소 제가 볼 때는 명절 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테마주를 저희가 뭐 이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장에서도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테마의 움직임도 보시니까 어떤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이것도 물론 이제 타이밍이 좀 맞아야겠죠. 최근에 보면 뭐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들도 있고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쪽도 있고 또 아니면은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쪽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일단 그 딥페이크 말씀하셨으니까 예. 또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최근 딥페이크 때문에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 정도 올라올 그러니까 뭐
이벤트, 이슈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 끝냈어야 될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예. 흐름을 타고 말았어야 되는데 한 며칠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시장의 자금이 돌고 돌다가 유동 자금들이죠. 오늘 여기야 하면 이제 몰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틀, 3일 좀 이어진 흐름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어느 섹터 봐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어느 섹터 예측하기보다는 네. 오늘 여기에 하는 쪽, 그러니까 테마군 중에 한 개장하고 보니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가장 먼저 상위를 차지하는 레벨의 그 테마군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확률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이 자금이 많이 쏠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뒤에도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STO 토큰 증권 법제화 이야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일부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좀 강할 것 같은 게 저쪽 섹터인데 이미 어제 시간에서 꽤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STO 관련된 기업들이.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무조건. 예, 그런 이제 그날의 이슈 좀 찾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의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송 여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어디 가시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 뭡니까? 아까 딥페이크 관련한 사이버 네네. 공격 관련 그거는 좀 이재모 대표 보시기에 이게 뭐 길게 갈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폰 관련주 아이폰 이거는 관련주.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지금 9월 16일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죠. 이미 아니 저기 아이폰 16이고 날짜가 아마 9월 9일이 이제 9월 9일 나와요? 언택일 거고. 원래 9월 10일 날 하려 하다가 그날 저 트럼프 해리스 토론이 있다고 그 시장에 네네. 주목을 뺏길까 봐 하루 땡겼다는 네. 썰이 있더라고요. 나름 일리 있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아이폰 우리나라 1차 출시국이냐. 네네.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이 그동안 아이폰 15까지는 3차 출시국이었다. 맞아요.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차 이번 처음으로 출시국인데 일차 이번엔 출시. 처음이에요? 그 이유가 또 뭐냐 이렇게 봤더니 네. 지금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좀 팔겠다 뭐 그런 이거 얘기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로 휴장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2차 전지 sek터가 힘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도체주는 좀 개별 종목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9월 달에도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 달에는 중요한 이벤트 FO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2,683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 76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이네요. 74,200원. SK하이닉스도 0.4% 떨어집니다. 17만 3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올라갑니다. 41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합니다. 97만 3천원. 현대차가 1% 떨어지네요. 24만 2,500원. 기아도 0.38% 내림세입니다. 10만 5,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으로 6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19만 7천원. 그리고 KB금융이 소폭 떨어집니다. 8만 7,4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8% 소폭 올라갑니다. 36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 보여줍니다. 어제 8% 강세를 보여줬었죠.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보합권이네요. 18만 1,7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강보합으로 32만 2,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HLB도 보합으로 9만 200원. 엔캠이 0.4% 상승합니다. 21만 5,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강보합으로 15만 8,500원. 리가캠바이오 약보합 9만 4,900원. 휴젤도 보합권으로 25만 6,500원. 클래시스도 역시 약보합권 5만 200원.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19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관련주,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들 호가에서도 흐름이 좋았는데
자, 오늘 보게 된 핑거가 20%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7,960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이 14% 급등합니다. 1,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날이 지금 K옥션도 11% 급등하고 있고, 지금 FSN도 6.5% 강세 1,740원, 우리기술투자도 2% 강세고요. 또 IT센도 1.9% 올라가고, 아톤, 한국정보인증도 각각 지금 4%,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STO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전고체 쪽 흐름도 좋네요. EV 첨단 소재가 10% 급등합니다. 2,67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56,0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수화학도 6.9% 강세 1030원. 그 솔트록스도 1.9% 올라가고요. 미래반도체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바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4% 강세고요. 레몬도 5.4% 올라가면서 4,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2차 전지 쪽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보시다시피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STO, NFT 쪽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갤럭시아 S, 갤럭시아 머니터리 화면에 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좀 단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갤럭시아 SM이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2,380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10% 급등하면서 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NFT 관련주, STO 관련주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또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가온전선이 10% 급등하네요. 지금 38,600원. KBI 메탈도 5% 이상 올라갑니다. 3,195원이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 각각 1%에서 2% 상승하고 있고요. 가온전선 흐름이 좋네요. LS 에코에너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LS도 1.8% 올라갑니다. LS 그룹주도 흐름도 좋아요.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흐름 좋습니다. SK 이터닉스가 6% 강세 보여줍니다. 17,060원이고요. 범한 퓨얼셀도 6% 이상 올라갑니다. 17,530원. 두산 퓨얼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범한 퓨얼셀 17,540원, 두산 퓨얼셀 5.4%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S퓨얼셀도 1.7% 올라가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지금 2% 강세입니다. 14,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SK D&D도 1.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 쪽, 장비 쪽도 좋아요.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한울반도체, 필에너지 각각 10% 급등하고 있고요. 9%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CIS, 아바코 흐름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뭐 저 보시다시피 전고체 관련주, 아니면 이제 SOFC 쪽, 그리고 이제 오늘은 NFT, ST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 외국인 6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12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억 원, 29억 원 매도 우위, 개인 투자자가 13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제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0전 하락한 1,33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도 좀 답답하긴 하네요. 박스권 정도로 가야 되겠죠. 고만고만한데 벌써 어쨌거나 뭐 1,320원 근방에 가 있던 게 1,340원 쪽으로 이제 또 다시 올라와 있는 거고, 달러인도 144엔대, 143엔 하던 게 146엔대 후반 뭐 이런 거니까 최근 며칠 사이 조금 이렇게 달러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던 것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참 이러니 뭐 시장 자체가 이러니 어차피 시장에 몸을 담은 이상 시장 체질대로, 시장 성격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막 이렇게 유행을 타고 여기저기서 이제 회자되고, 그리고 수급이 따라 붙을 때 같이 동참해서 시세를 즐기고 주춤주춤한다 싶으면 빨리 털고 나올 수밖에 없네요, 우리나라는. 빨라야죠. 이제 보면 그 뭐 식품 무슨 뭐 이런 얘기, 뭐 방산 얘기, 뭐 원전 얘기 또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원전주는 최근에 좀 약간 좀 괜찮아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식품주들 뭐 한참 그 뭐 삼양식품, 뭐 네. 우양, S&D 이런 쪽이 좀 요즘엔 관심에서 소외가 됐죠. 예. 조금 이제 또 전선 전력 관련 이런 것도 살짝 좀 조정 좀 받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고. 이제 한번 달라붙어 보자 뭐 예.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네요. 예. 손이 빨라야 되는 것 같네요. 손이 어디 다녀오셨나요? 기업 탐방. 네, 제가 이제 오늘 다녀온 기업은 그 S퓨얼셀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S퓨얼셀은 S 뭔가 수소 퓨얼셀 연료 하니까 전지 예, 수소산화물 연료전지 쪽 네, 같은. 이제 관련 기업이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이제 섹터를 이제 한 번 정도를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아직 뉴스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국내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일단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2014년도 설립되었고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고요. 이제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가 대략 한 8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용 연료전지가 6.3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일부 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주주는 S에너지 등 투수관계인이 한 38%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이제 에너지 원으로 쓰는 거고 이 수소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전기 화학적 이제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이라든지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제 업력이 2014년 설립된 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014년 그 이전, 2000년대 초반부터의 사실은 사업이 시작됐던 기업이에요. 세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GS 이제 일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GS 그룹 시절부터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었고 그때 이제 기술 개발을 굉장히 꾸준히 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꾸준히 했다는 것들은 그 당시엔 GS 그룹 측에서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kg, 5kg, 6kg, 10kg, 25, 그다음에 60, 200kW급의 각 이제 사이즈별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디다가 공급을 하나요? 보통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법규가 생겼는데 네. 그 아마 연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료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일부 지금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뭐 태양광, 예. 풍력 다 포함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쪽이 건물에 들어가니까 예. 그냥 보통 좀 큰 건물, 높은 건물에는 연료전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갈 경우에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다 이렇게 네.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느냐, 활용처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25kW급의 소연료전지입니다. 25kW급이니까 단순 생각해 보시면은 5kW급 곱하기 5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치는 5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획기적으로 공간 차지하는 게 5kW급 하나 설치할 정도 규모면 돼요. 그러니까 5kW급 하나 설치할 공간에 25kW급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하. 공간은 동일하게 차지하는데 능력치가 5배니까 예.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동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오.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2020년도죠. 국책과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동사가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요. 지금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책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55kW급의 연료전지 개발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상용화되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도 그렇지만 인증을 받아야 돼요. 보통 네. KS 인증이라고 하잖아요.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없던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검사할 수 있는 설비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설비도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하반기 정도에 테스트를 마치고 25년도 1분기부터는 이제 제품 한번 판매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일단 세계 최초로 25kW급의 연료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동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더 좋은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면서 동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시장으로도 뭐도 지금 계속 연료전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이 소연료전지를 설치해야 되는 이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으로 놓고 볼 때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수요가 많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국내 몇 군데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국내 데이터 센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많은 이제 열이 발생되고 있고 전력이 필요한데 이때 연료전지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사 실적은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매출이 한 500억,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매출액이 한 205억에 영업이익 9억이 나왔습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2차전지도 지금 실적 안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수소는 더 먼 이야기잖아. 글쎄요. 그래서 예. 돈 못 벌잖아 하지만 실제로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벌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정성도 있으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전에 또 다녀오신 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전해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이제 머니터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전체적으로 STO 관련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마 날짜상으로 내일일 겁니다. 9월 4일 국회에서 그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 야당 이제 각 의원하고 학계 이렇게 좀 그냥 산업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여는 거고요. 이 세미나를 열게 되면은 향후에는 법안 발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일부 뉴스 중에 그 법안이 이제 다시 나올 거다는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게 어제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거고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저 세미나는 일단 그거의 어떤 하나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차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되고 나면은 아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면 거기서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대부분 지금 여야 사실은 반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돼 버렸거든요. 시간 때문에. 이제 시간이 뭐 국회가 끝나버리다 보니까 미처 다 토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다시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돼 가지고 이제 법제화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그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듣고 와서 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제노포커스도 좀 더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노포커스 제가 8월 29일 날 지난주인데 IR 미팅을 또 진행을 했고요. 네네. 지금 뭐 사업은 그런 대로 계속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주목을 해보실 거는 이제 건기식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말씀드렸는데 네. 동사가 이제 건기식 소재를 또 만들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도 검색해봤는데 비타민 K2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원료로서. 근데 지난 3월에 허용을 해준 거고요. 지난주에 그 건기식협회에서 2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식약처장이 또 참석을 했었고 식약처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좀 산업계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규제 개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노포커스가 일부 수혜를 볼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 재료라 하시는 게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산이 아니고? 이건 아마 그 자연산일 겁니다. 그 정제도 하고 발효도 하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마라고 하는데 거기서 원료를 네.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이제 일부 이제 그 효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에 쓰이는 효소라는 거죠. 거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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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